네, 안녕하세요. 원희웬 김수경입니다. 최근에 자산 운용사들이 부동산 분야로도 외연을 넓히면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죠. 이런 전망이 악화가 되면서 사업 영역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펀드 시장이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내 자산 배분 전략을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또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로 저희가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편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저희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방송에 참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아니면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도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2128-8548로 문의전화 주시면 되고요. 쪽지나 게시글 SNS 소통 경로는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하게 접속해 주실 수 있도록 문 저희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저희한테 반드시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부동산계의 공유, 이루한개발의 송병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다를 때하고. 네. 더 신경 이마가 쓰셨어요?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네.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더 이렇게 뭔가 착해 보이시고 약간 순박한 매력 있으시네요. 스타일 아유, 바꾸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워낙 착해가지고 네. 다음에는 좀 머리를 더 올려서 좀 착하지 네. 않게 보이게. 네. 뭐 어떤 스타일이든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셨어요?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여의도에서 증권과 함께하는 부동산 특별 전반적으로- 세미나도 하셨다고 전반적으로 엄청난 이제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네네네. 오셔서 좋은 내용 듣고 가셨다고 네. 저희한테도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계속 뭐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뭐 세미나도 저희가 하시고. 다음 예. 오늘 내일이죠. 내일 네. 저희가 포항에 또 내려가고 포항까지. 다음 네. 주에는 연장 이렇게 지방까지 닿으면서 와. 광주, 네. 전주, 네. 대구까지 이어서 쭉.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경기도권을 잠깐 떠나지 않을까. 서울을 네.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냉랭하다, 어렵다 하는데 그럴수록 또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뭐 불안감이나 궁금증들도 더 많아지실 것 같아서 네네. 세미나 이렇게 돌다 보시다 보면 최근에 반응이라던가 열기가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아직도 여전하죠. 굉장히 뜨겁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네. 또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잠깐 관망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18년도를 거의 마무리가는 이런 시점에서 네. 그동안 급격히 올라왔던 시장, 즉 호가 시장의 갭매우기 시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이유가 네. 가격이 반등이 굉장히 커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전세가율만 떨어진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전세가율의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좀 가격이 반등했던 부분에 갭매우기가 좀 이루어지면서 일부 조금 보합 혹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멀리 또 포항을 시작으로 해서 세미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14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바로 포항에서 티파니 웨딩홀 4층에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 전국 곳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 광주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14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또 포항, 광주 가시는 것 같아서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또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어요? 제가 네. 포항은 주기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네. 광주는 제가 잘 못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세요? 네네. 네. 근데 광주도 오랜만에 가서 지금 광주시장 같은 경우 가격대가 좀 아파트 가격들이 들썩 혹은 올랐거든요. 그래요? 네.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앞으로 더 오를 건지 혹은 변동이 있을 건지 이 시장을 조금 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는 이런 시장 가지려고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세미나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주하고 네, 대표님하고 되게 잘 어울리세요. 말투도 약간 비슷하시고 그랬으니까. 네, 또 고향감이 느껴지네요. 네네네. 그렇죠? 저희 할아버님이 네. 광주 조금 위에죠. 바로 위에. 그러세요? 실제로 광주 광역시에서 네. 잠깐만 벗어나게 되면 장성이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님이 장성이시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전라북도 부안 쪽이시고. 제 말이 맞네요. 네네. 저는 네. 이제 전주 쪽에서 이렇게 네. 학업을 마쳤고 대학 과정을 이제 서욱 쪽에서 마무리 네. 짓고 이렇게 했죠. 네네. 구수한 매력이 있지만 얼굴은 샤프한 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송병헌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항과 강주에 오늘 저희가 공부해 볼 곳이 네네. 포항은 사실 많이도 자연재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지진 때문에 아마 살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포항은 그렇죠? 네네. 포항이 뭐 힘을 좀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포항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고 또 유조 사업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철을 소비를 좀 덜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 지금 철강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핵심 사업군이기도 하고 경제 네네네. 기반이니까. 그래서 예. 그 자체로 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진, 자연재해가 나면서 네. 특히나 아파트 시장들이 많이 꺾였죠. 첫 번째 원인은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줄어서? 그리고 네.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그 지자체에서 네. 이런 시장 형성 시장에 또 한 가지 어떤 악재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시장은 맞다. 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진이 날 거라는 거 모르죠 잘. 그다음에 예.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혹은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처럼 세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 포항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포항에 노후된 집들이 새 집으로 바뀌는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그래요? 포항에 기존까지 새 아파트를 좀 지고 있었다. 신규 아파트를 네, 많이 네. 공급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재건축 혹은 신개발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시장에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는 얼음. 거래가 좀 처럼 한산했겠어요. 얼어버린.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 기준으로 보면 좀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연재해를 이렇게 맞았을 때에는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서 분명히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짧으면 한 앞으로 2년 정도, 길면 한 4, 5년 후에부터는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진 설계가 좀 강화됐고요. 더욱더 네, 튼튼한 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가 네. 뭐 진도 뭐 4, 5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지진 아직까지는.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포항에서도 강하게 움직인 게 3.7 정도, 3.65 정도 이렇게 지진이 왔기 때문에 내진 설계만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는 가장 안전한 도시, 또. 주택 개념으로 좀 바뀔 수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항에 지금 구도심들이 신도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 번 더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충분히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약간의 뭐 진통 과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네,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게 일단 소비라던가 일자리 분야에서 위축도 함께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개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포항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 반절이 넘는 게 공업 대부분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쓰고 즉 상업지죠. 네. 상업지에 가면 일반적으로 돈을 좀 소비를 하니까 상업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싸고 있는 바깥쪽으로 네, 네. 주거지. 그리고 쓰고 먹고 자고 하는 형태에 꼭 중요한 게 벌고거든요. 우리가 벌고를 산업지, 공업지, 네. 상업지 형태를 띠고 있다. 요즘은 산업지구 개념으로 좀 보거든요. 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지도를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 볼까요? 볼까요? 네. 포항시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네. 파란색의 산업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반절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네. 힘이 있는 도시거든요. 네. 한번 산업군의 힘을 확 내게 일어나면, 되면 네.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즉 먹고 자고 쓰고 소비 형태 도시가 아니라 네.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생산 기반을 굉장히 타 도시가 부러워할 정도로 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글로벌 경기와 좀 내수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지게 되면 그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포항뿐만이 아니고요. 포항 안쪽에 들어있는 네. 제가 지금 경주를 잠깐 들자면요. 아, 네. 경주는 한 해의 방문객이 1,200만 대표적인 정도가 되고 정말, 있습니다. 네, 네네. 관광 저도 도시.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경주에 가면 경주에만 또 머무는 게 아니고 포항까지 함께 아우러서 이렇게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인접해서 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항 쪽으로도 한 해에 적어도 5,600만 이상의 어떤 외부 유입 사람들이 포항으로, 들어와주는 이런 네.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뭐 관광 인프라가 될 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포항에도 많습니다. 가보니까 음식도 그렇고 네, 네네네.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맞는 어떤 도시개발 형태 또 하나 어떤 관광지에 맞는 관광지 형태를 좀 갖춰주게 되면 네. 경주 왔다가 포항까지 겸사겸사 이렇게 둘러갈 수 있는 구조. 네. 그다음에 동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이런 자체로도 어떤 관광 테마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인구가 51만 정도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살짝 줄어들고 있는 산업군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살짝 줄고 있지만 60만을 넘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그 정도 힘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경주를 가셨다가 포항을 들리는 게 아니라 포항을 가셨다가 이제는 뭐 경주를 들러볼까 이제 이렇게 네네네네.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가 봅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관련해서도 네, 첫 삽을 떴죠. 이 부분과 네네.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크네요. 며칠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첫 삽을 떴고요. 전체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규모고요. 2021년도까지 실제로 바이오 의료 에너지 신소재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 구조와는 굉장히 다른 최첨단. 그렇죠. 그쵸? 4차 네. 산업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가더라도 네. 4차 산업군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군의 어떤 메카 개념으로 들어설 수 있는 네.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죠. 네. 사실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젊은 인구의 어떤 유입을, 그러니까 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네네. 일자리의 어떤 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뭐 바이오, 그린 에너지 네네.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 지역에서까지도 많은 인구를 또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2차 산업, 네. 즉 제조 산업이 아닌 네. 원자재 산업에 가까운 현재는. 그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금, 은, 구리, 철 가장 지금 산업 형태에서 소비 형태가 굉장히 높은 네. 산업군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제조 생산 과정에 어떤 산업군, 생산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물자 자원 개념의 산업군을 끼고 있는 데 대놓고 네. 이렇게 융합기술센터가 또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4차 산업군으로 넘어가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또 포항 블루베리 단지가 아직 블루베리 좀 단지? 네네 조금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움직이면 더더욱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낼 수 수 있는,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참 많네요. 네, 저희가 포항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광주로 다음 주에 넘어가시게 될 네네네. 텐데 최근에 광주 관련해서는 뭐 주거 경매 시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다라는 기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 광주 시장에 대해서는. 네. 광주를 좀 이해하셔야 할게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의 도청을 또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에서 군 단위로 이전을 했거든요. 네. 10여 년 전에. 이전을 하면서 산하부청이 5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네요. 실제로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철밥통 네. 공무원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직장 관계, 거주지 관계를 옮길 수밖에 없는 형태를 좀 띄었죠. 아. 그러면서 네. 광주광역시의 주거지가 좀 빠지는 이런 형태. 아. 그래서 가격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본 건설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근간 한 15년 전부터 공급량을 굉장히 줄여왔던 시장 중에 제한했겠어요. 한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청 관계가 이전하면서 네. 많이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불어넣는 이런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나주 혁신도 빛가람 도시가 근접도로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주 혁신도시로 들어가기 이전에 네. 거쳐가는 도시가 바로 광주광역시 광주다. 개념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사람 인프라 즉 수요층이 많이 빠져나가겠다. 나가다 그래서 보니까. 공급도 굉장히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네, 공급을 네. 줄인 상태에서 반대로 역으로 나주 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 어떤 패턴을 막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광주로 들어오면서 광주의 소비층을 좀 더 탄탄하게 해주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죠. 또 한 가지는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가람 도시가 굉장히 많이 커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관망세로 좀 지켜왔던 이런 시장. 그리고 도청 관계자들이 네. 실제로 출근지를 이전하면서 바로 나갈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안 나가고 출퇴근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로 갔던 도청지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네. 광주만큼 중간 아파트 광주보다도 더 올라와주는. 오히려? 네네. 그래서 올라와주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가려고도 보니까 군 단위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고 오히려 머물러주는 거기에, 이런 네네. 형태를 띄었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800만 원이 좀 안 되는 750만 원 선 이런 기준이고요. 네. 물론 이건 중간 아파트 가격입니다. 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이상 뭐 1,500, 더 1,600 비싼 가는 데도 아파트도 있지만 네. 중간 아파트 기준으로 750에서 한 800선 정도 가고 있고요. 강산구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선, 남구 네. 같은 건 800, 동구나 북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700만 원 중반대 이렇게 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가격대가 지금 뛰고 있는 건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들을 지금 메우는 과정. 메우는 과정.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고요. 네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도 또 들어가줘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덜 오른 시장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야 되는 시장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과 사실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네네네. 이렇게 광주처럼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이 훨씬 더 큰 지역도 분명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매 시장 관련해서도 열기가 좀 뜨겁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경매율이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높아졌어요. 네. 올 4, 5월 달 대비 거의
20-30% 가까이 낙찰률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눈에 띄게. 네, 눈에 확 보이죠. 네. 실제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방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역시는 C급, C급은 군급, 네. 군급은 면읍 단위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로 들어간 지역들은 네. 실제로 사람들은 C 단위로 좀 들어가주고요. 네. C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광역시 단위로 좀 올라와주는 구조. 네.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 도시개발 구조는 더 커지는 구조. 네. 그리고 사람의 유동 비율은 더 줄어드는 구조. 반대로 군 단위는 읍 단위, 면 단위가 될 수 있고요. C 단위는 딱 잘못하면 C 단위를 잃어버리고 군 단위로 떨어질 네. 수 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권역 인구 저감을 반대로 이 광역시 개념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 주변에 나주시나 한평시, 무안시, 영광군 뭐 이런 데에 담양군에 사시는 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대로 내 생을 여기서 마치겠다, 마무리 짓겠다 하겠지만 네. 일자리를 찾아서나 혹은 주거지 아니면 도시생활 편의 관계로 젊은 사람들은 더 큰 도시, 조금 더 큰 도시 개념으로 원하죠. 자꾸 네.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네. 그래서 군 단위, 시 단위가 좀 변경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단위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은 핫하다, 아니 은근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꾸준히 타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꾸준히 타오른다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사실 뭐 굉장히 핫했다가 또 금방 또 꺼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안심하고 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또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포항하고 저희 광주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대표님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내일입니다. 제가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바쁘게 네네네. 가시겠어요. 불이 네. 나게 또 포항으로 넘어갈 거고요. 내일 저희가 1시 30분부터 네. 포항 티파니 웨딩홀 4층에서 세미나를 4시까지 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광주 광역시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 1시 반부터 네. 4시까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쪽에 와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과 아마 의문표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면서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투자처에 대해서도 많은 맞습니다.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또 아주 자주 또 맞습니다. 방문하실 수 저희가 이제 있는. 그 네.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부동산을 보려면 글로벌 경기도 봐야 되고 경기 지표도 봐야 되고 네.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좀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싹 풀어드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가 살고 네. 있는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정도는 세미나 한번 들으면 판단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와서 들으시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네. 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네네. 네, 전문가의 길라잡이를 잘 확인해 보신다면 분명히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포항과 이번에 광주에 계신 분들 세미나장으로 오셔서 또 송병헌 대표와의 또 소중한 만남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일정까지 저희 도와드렸고 이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한 분씩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님 안녕하세요. 네, 성한 제 말 들리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한 저녁 네네. 드셨어요? 네네. 드시고, 네,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네. 저는 저기 은평구 수색동에 네. 네, 뉴타운 재개발 8블럭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14년, 14년. 15년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네.
다른 구역은 다 관리 처분까지 다 나서 잘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네. 8블럭은 그 한전이 바로 옆에 있어서요. 한국전력이요. 네. 네, 한전이. 한전이, 옆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만 났는데. 아, 오랫동안 가지고. 기다리셨는데 지금 네. 안 나서 그게 네. 답답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관리 처분 안 나고 언제까지 네. 기다려야 시간을 되나. 계속 끌게 되면은 차라리 네, 매도를 네. 하고 네. 갈 생각도 조금은 하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지금 네. 또 팔기에는 또 막 지나온 세월이 또 좀 너무 아쉬우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네. 너무 많이 기다리고 또 좀 한전 애가 또 때문에. 타시면서 답답하신 네. 점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팔잔이 아깝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제가 자세하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도와주실까요? 자, 지금까지 뭐 14년 가까이 보유했는데 1, 2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갖고 가셔야 된다. 지금 2020년도부터 수색 일대, 증상동 일대가 명품 도시로 바뀐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 관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이전하는 거 맞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또 한 가지 교통 호재까지도 또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고요. 오히려 좀 늦어진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된 것보다 늦게 움직이는 게 명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앞쪽보다도 뒤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형태로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시청자님 꼭이라고 여러분 강조를 꼭 갖고 해주셨어요. 가셔야죠. 네, 꼭 가져가자. 그리고 너무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지 네네.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요, 네. 한전이 꼭 그 이전을 할까요? 대표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구조로는 이전할 수밖에 없고요. 네. 교통 호재도 굉장히 좋고요. 한전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의미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명품 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전이 빠지는 자리에는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굉장히 바로 앞에다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근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주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판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라도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14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한 보상은 1, 2년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거주 여건도 좋아지실 것 같고, 네, 기다리신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은 네. 한 가지만 교통 호재는 뭐가 좋아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교통호재 언급해 주신 부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이쪽에 경의선 네. 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네. 그래서 교통 호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고요. 경의중앙선이요? 또 이 뒤쪽에서 네. 지금 신개발들이 움직이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들으긴 좀 그렇지만 땅을 보상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접도로 들어오면서 네.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포인트네요. 네. 가격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또 갖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지금 남가자동, 위로는 역촌동, 불광동, 연신내까지 해가지고 지금 신개발이다 싶을 정도로 간만에 도시정비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쪽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시청자님 호재 만발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가격 상승을 유인할 만한 요인들이 많아서 꼭 지키시면서 투자의 결실 맺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때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길지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짧게는 1년, 길면 2년 안에 2년 전부터 그랬죠. 실제로 지금 분양가 혹은 매매가 기준에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올라온 시장들이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네요, 네네.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장 앞으로 30%는 더 남아있다. 그래서 절대 파시는 이런 물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안쪽에 망원동, 서교동, 동교동 일대의 재건축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요동치는 시장을 끌어당기는 시장이 바로 이쪽 수색 일대, 증산 일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떨어질 틈이 없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 시청자님 굉장히 아주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앞으로도 좀 보유하실 수 있는 저희가 힘이 되드린 것 같아서 네, 기운 내셔가지고 또 중장기 투자의 결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저희 바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머니맨 자주 보시죠? 그럼요. 네. 단골손님이에요. 아이고, 네, 오늘도 이렇게 연결되셨으니까 네. 저희한테 궁금한 점 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 오늘 저희 도와드릴까요? 예. 네. 경기도 평택시 네. 팽성읍 석봉리 210-5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토지. 예. 네. 그런데 그게 전망이 어떤지 미군들이 평화의 무드를 타서 네. 좀 평화의 안 무드를 좋- 타고. 안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네. 걱정이 이 토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여기 네, 혹시 네. 주변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예. 사 두신 서울에 살고 거군요. 예. 서울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포함을 해가지고 향후 전망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또 문의가 들어오는 평택과 관련해서 네, 네네. 오래되진 않으셨는데 지금 조금 답답하신가 봐요. 어떨지 향후 앞길이. 네.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을 이미 많이 냈고요. 이미요? 네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농림지 땅, 과거 형태로는 절대 농지, 절대적으로 못 사는 아닙니다. 네. 10여 년, 11년 전에 절대 농지는 농림지 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살 수 있다. 또 경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지금 이 땅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에 도로 끼고 있고요. 양 사이드로 도로를 끼고 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형태. 도로가 다 지금 끼고 있는 현재는 땅이군요. 농림지지만 개발 기조가 강화지게 되면 종상향을 농림지에서 관리지역, 관리지에서 자연녹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에서 전용에서 상업지 뭐 이렇게 바뀌는데 기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개발 요건이 강하게 작용되죠. 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종상을 이렇게 단계별로 가지 않고 이렇게 뛰어넘는 구조. 그래서 농림지가 갑자기 주거 2종, 1종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상업지로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림지 땅이라도 개간을 좀 이루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축 행위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네, 시장 중에 네. 하나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가지고 계신 지 3년 있었으니까 한 3년만 더 갖고 있다 파셔도 네. 사신 금액이 상당한 금액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차익이 붙을 많이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다. 제가 2년 전에 KBS 뭐 특정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정 방송에서 이쪽 에 있는 땅이 네. 앞으로 굉장히 오를 거다. 부르는 게 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방송 특정 방송사에서 나왔을 때도 이 주변에 있는 땅이 굉장히 호가가 올라가주는 투자 이런 열기가 시장이었거든요. 일었었군요, 한번. 예, 예. 그래서 단순하게 네. 방송만 타가지고 뜨는 시장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왔던 취지는 땅값이 올라라고 뛴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는 개발 기조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송에 정말 나왔던 실체가 있었던 네네. 투자였군요. 그래서 예. 실체 있는 개발 계획이 아. 주변에 산적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땅은 투자를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주변에 지금 렌탈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잠깐 걱정하셨던 부분이 미국이 화해 모드로 가가지고 남북 기조가 좋아지고 네.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서 마치 미국의 뭐 대사관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면 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할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요. 잘못된 예상 미군은 시나리오인가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물론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패권
특히나 중국과 소련에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지금 주둔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미 소파 협정상 군사 협정이죠. 미국과 한국계 군사 협정상 2050년도까지는 여기에 주둔하는 구조고요. 전 세계가 뭐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줄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군을 줄여라고 한 건 바로 북한 쪽이었거든요. 네. 북조선에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좀 줄여라. 그러면 우리도 핵을 좀 줄이겠다, 안 만들겠다, 뭐 군사를 좀 줄이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북한과 미국이 수교가 맺어지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관이 북한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군이 더 늘어나는 거를 저지할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네, 네, 네. 북미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곳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근처에 네. 미군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 늘어나면서 오히려, 네. 실제로는 이 지역의 소비 형태 내수 시장을 함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시장을 더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아할 호재네요, 일이다. 호재. 네, 그럼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고 네. 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남북과 어떤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원활해지면, 이렇게 네. 원활해지면 더더욱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나무랄 게 없는 또 곳을 가지고 계시네요. 듣다 보니까.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치하시고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최대한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진단 들으시니까 기분 더 좋아지셨죠? 예. 3년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네, 한 3년 정도 기간 좀 보셨죠, 대표님? 네네네네. 네, 한 그 정도. 3년 후에 조금 오르겠지 이게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계속 오르는데 3년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쪽 농림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내가 짓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농어촌 공사나 아니면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올라서 팔았을 때 양도세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세금 분들이 걱정. 있거든요. 네. 하지만 많이 올랐을 때 세금 많이 내는 거 걱정하지 마셔라. 올라서 내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네. 또 기분 한 좋게. 가지는 네. 장기부여 특별공제가 1년에 한 2% 정도 이렇게 감면이 되고요. 물론 이제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로만 나눠진다. 그래서 10%를 더 내냐 10%를 덜 내냐 차이일 뿐이지 네. 세금은 일정 부분 내도 많이 올라서 내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시청자님 여러 가지 걱정 좀 덜어내시고, 네, 좋은 땅 잘 사셨다고 하니까, 네, 믿음 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평택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아마 평택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도 했고 문의도 받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미군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네네네.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을 꼭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네네,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실제로 이제 그 투자의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방향, 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향, 또 아파트 시장에 혹은 오피스텔 시장에 아니면 이렇게 토지 시장에 투자의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방향성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방향성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방향성과 타이밍에 맞는 요건, 룰이 맞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굉장히 맞고요. 방향성으로도 이쪽 평택 같은 경우는 건물의 시장, 즉 상가 아파트 시장이 아니고 토지의 시장이다. 방향이 정확히 잘 맞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룰이 좀 중요합니다. 룰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룰. 첫 번째가 고용 창출 혹은 네. 도시개발 기조에 2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 개발하는 지역에서 이 반경 2km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군 개발 기조로 한 2km 이내에 다 들어가는 구조를 잡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까 제가 정확히 잘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도로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2m 이상
평택 같은 경우 특히나 3m 가까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않고 있느냐. 이곳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 형태죠.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을 다 갖추고 그 있고요. 룰을 다 네. 충족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이 묶여 있지는 않느냐 안 이게 되겠군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권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이 안 묶여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투자 요건을 여러모로 다각면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듣고 다 또 평택으로 가시겠어요, 지금. 네. 네네네.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흡족할 만한 진단이 나온 것 같아서요. 네, 저희한테 다음번에 또 결과 궁금하네요. 또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도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네요. 네네. 네, 어떤 조언이 궁금하세요? 양재 이동 네, 362번지에 네.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네, 네. 작년에 그 매입했는데 네. 그 전망이 좀 궁금하고 작년에 매도 매입하셨으면 한 2년째 넘어오고 계신 거네요? 2년째 돼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면 임대 주고 계세요? 임대 좋습니다. 임대 주고 계시고요. 예. 네, 이쪽 봐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쪽 같은 네. 경우는 네네. 차익 반등을 크게 가져오려면 앞으로 4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요. 넉넉하게 잡으면 한 5년 정도 차익 반등이 4, 크게 5년. 된다. 네. 그런데 4년, 5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용, 즉 네. 월세 시장으로는 이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주변에 지금 그 현대, 네. 기아 그 안쪽으로는 지금 각종 연구 단지, 단지들.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또 뉴스테이 과정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앞쪽으로 또 이제 도시개발 구조. 그다음에 그 뒤로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 2년 가까이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길게는 한 4, 5년 후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월세, 즉 수익용으로도 전혀 손색 없는 지역이기 위치가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갖고 가시는 네.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통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약간 걸어서 가면서 뭐 전철 가기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걸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3호선 있지만, 라인인가요, 이쪽은? 네네네, 3호선 라인이지만 뭐 교통으로는 굉장히 편한 지역 중에 운동하면서 하나고요. 걸어가면 되죠. 네네, 예. 공기도 굉장히 좋은 네.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지금 개발 기조들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고 일자리를 잘 끼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잘 사신 거네요. 네, 투자 개념으로. 네, 2년밖에 안 되셨지만, 네,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만 시청자님 들고 계시면은 차익 반등 좀 크게 기대하실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올 거다라는 점만 저희가 도와드렸네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라남도 장성군 네, 남면 네, 월정리 네, 729에 네. 다시 19번지 729-19번지. 예. 그저 전망하고 네. 그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시청자님 뭐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주말 농자 용도로 샀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예. 네,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지금 잘 가꾸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럼 궁금하신 점이 어떤 부분이세요? 네. 향후에 전망하고 매도 네.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뭐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니셨고 향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좋은 곳에 네네. 땅을 사놓고 주말 농장을 갖고 네네. 계신데, 네. 타이밍이 궁금하시네요, 또. 네. 주말 농장지로 땅을 잘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갖고 가지는 마셔라. 오래 갖고 가지는 마시되 네. 2022년 봄에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4, 5년 정도? 예. 네네. 4, 5년은 아니죠. 한 3, 4년? 2년 네. 반에서 3년 정도 있다가 2022년? 네.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호가를 굉장히 많이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네. 앞으로 좀 길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했을 그 당시 기준에 지금 호가 시장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가격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길게 갖고 가는 시장보다는 아니고. 앞으로 짧으면 2년, 길면 3년 후에 매도 타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주변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지금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 순환도로가 또 나옵니다. 일본 국도에서 빠져나오는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오는 네네.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도로가 나오거든요. 근접도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개통이거든요. 2022년도에. 네네. 그래서 그 개통하기 직전에 손을 한번 놔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놔보시면 호가 시장에서 굉장히 호가를 많이 불러서 매매를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되게 도로가 좋은 나게 기회가 되면 오겠네요. 네.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네네. 있는데 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럼 그 또. 이후에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밑으로 지금 공업지 형태가 잘 발달돼 있는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장성 출신이시고 맞아요. 네. 그 바로 밑에가 광주광역시다. 그래서 도로 하나 건너면 광주, 도로 하나 건너면 장성. 장성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광주광역시의 즉 생산 기반에 일자리를 강하게 끼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변으로 즉 장성까지도 도시개발 기조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네. 그 시간까지 가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걸리니까,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 교통 호재를 보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갖고 있다가 호재가 발동되기 전에 그러니까 개통되기 직전에 한번 손 털어보는 것도 그 굉장히 전에. 좋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굉장히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시점을 저희가 언급을 도와드렸잖아요. 네네. 네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첫 번째 또 이 매도 저로의 찬스가 왔을 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 시청자분 되실 것 같은데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서울시 동작구 상도일동 상도동, 네. 725-1번지 네, 그 한빛 위너스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라. 네. 네, 얼마나 보유를 하고 계세요? 기간이? 지금 제가 2015년도 봄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빠졌어요. 아, 그때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예. 조금 속상하시겠어요. 네. 네. 제가 또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부산 해운대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거주처가 네네. 부산이세요? 네네. 아, 여기 지금 그러면은 뭐 투자 개념으로 사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임대 주고 계시고. 예. 네, 가격이 빠져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맞습니다. 전망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네, 멀리 또 사시는데 이렇게 떨어진 곳에 또 투자를 해놓으셨어요? 뭐 예. 지역에 상관없죠. 해외로 나간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해 줄게요. 네. 사실 것 대비 조금 빠져 있다.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뭐냐면 네. 재개발 시장으로 갈 때는 아파트 투자고요. 재건축 시장으로 갈 때는 빌라 시장입니다. 재건축은 투자를 빌라. 하는 목적에서. 네, 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든 상관없이 빌라를 투자할 때 신빌라냐 구빌라냐 좀 차이가 있고요. 아. 그래서 새로 지었느냐 아니면 오래된 빌라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 5년 전에 보유를 하는 개념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뚜껑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 호가 시장이 막 뛰어서 올라왔던 시장, 그 다음에 건물이 리모델링을 했던 새 건물이던 한번 손을 탔던 부분들. 그래서 네. 임대 시장으로는 손색 없으나 호가 시장으로 굉장히 강하게 불러지고 있는 시장에 네, 네. 들어가셨던 타이밍이 그 당시였다. 타이밍, 그런데 네. 기준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 시장도 강하게 움직이지만 특히나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파트 군을 끼고 있는 지역에
빌라 시장이거든요. 그 안쪽에. 네, 그래서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재건축 시장은 아파트 투자, 네. 재개발 시장은 빌라 빌라 투자 투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으로 봐서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빌라로 들어가셨다가 선택을. 좀 아쉽네요. 포인트가 조금 언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까지 조금 빠졌던 부분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빠졌던 건 내년부터는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변의 아파트 시장들이 근간 한 3년, 길면 4년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만큼 막 치고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주변에 지금 빠졌던 만큼은 그 이상만큼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 겨울만 넘기시면 웃을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주변에 지금 흑성동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고 있고요. 동작구청 그 뒤쪽으로 노란진 본동이죠. 이쪽이 도시정비 촉진구역으로 좀 들어가서 한참 지금 부서지거나 지금 수용되고 한참 개발 중이군요. 지금 개발 중이고 예. 그 바로 상도역 그 밑으로 상도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명품 도시가 들어서고 상도역에서 굉장히 근접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역세권으로도 그 전혀 송색 없는 지역에 이렇게 빌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실제로 월세 수익 시장으로만 보시고 차익은 오히려 조금 빠졌지만 서운케 생각하지 마셔라. 네. 이제 내년 올 겨울 한 추위 넘기고 나면 내년 봄에 꽃피는 춘삼월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네. 전 처음에 듣고 살짝 좀 걱정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점점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갑자기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면 좋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네네. 겨울만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좋은 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네. 예. 그동안 떨어진 거는 걱정 마시고, 네. 또 내년에 기쁜 얼굴로 또 투자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손해는 네. 손해는 안 봐야 되는데 하고 아이고, 손해 걱정은 손해 볼 전혀 안 일 하셔도 없다. 되는 네. 거죠. 예. 동그라미 한 점, 별점 한 점. 너무 좋다. 갖고 가셔야 된다. 아이고, 네네네. 네, 높은 점수 또 받으셨네요. 수험자님 만족할 만한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산에 계신 상도동에 투자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까지 마지막으로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바쁘게 또 광주와 포항 돌아보면서 시청자님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시다 아니요, 지금 뭐 아니에요? 이게 네. 미세먼지가 자꾸 있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재채기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네. 네. 코를 저는 실룩실룩 감기 했습니다. 걸리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네네. 감기는 네. 아닌데 이제 코가 근질근질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네. 또 한 주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병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 바로 포항으로 찾아갑니다.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또 이제 광주에서 세미나 열리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내일 7시에 저희는 자산관리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